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독일 다니엘과 인도 럭키가 함께한 국경 없는 토론. 네, 국경 없는 토론 오늘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이 진짜 TV만 키면은 잘 지내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습니다. 어렵죠. 네, 저희 뭐 한동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죠. 좀 시끄러웠다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지금 네. 이제 미국에서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도 좀 바빠졌어요. 진짜 2020년에 이 롤러코스터가 사람을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분이 흑백 컨셉으로 오늘 네네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어제 딱 그 SNS 보면은 네. Black Lives Matter를 해시태그에 검문창이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라도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해야 돼. 이 목소리가 작아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또 노력을 해야죠.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흰 셔츠 입고 아니 왔는데. 바지는 검은색 입었어요. 일어나 보시면 다 유튜브 다 모이고 있잖아요. 네, 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주셨으니까 그럼 저희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조각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노예제도, 인종 흑백 분리 정책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861년 남북전쟁 이후 1965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년 가까이 미국 내에서는 인종 분리가 합법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 시절에는 흑백 분리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짐 크로우 법들이 줄줄이 입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역사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인종 분리 법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55년이었습니다. 흑인 여성인 로자 파이크가 버슨에 백인들만 탈 수 있는 공간에 탔다가 기사에게 흑인 칸으로 가라는 요구를 거부해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흑인들은 승차 거부 운동을 시작했죠. 당시 지역의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은 1년이 넘는 법적인 투쟁, 또 흑인 승차 거부 민권 운동으로 시위를 이끌었고 이에 1964년 민권법이 제정돼 인종 분리가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인 1965년에는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선 안 된다는 선거법이 통과됐죠. 그렇게 미국 내에서 흑백 인종 분리, 인종 차별은 100년 가까이 만에 법적으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만 과연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이 사라졌을까요? 인종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55년이 흐른 21세기의 지금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Black Lives Matter, No Justice, No Peace라는 시위 구호에 65년 전 로자 파이크 사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인종차별에서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늘 토론 주제 들려드렸고요.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이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장원석 아나운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마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저희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방송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셔도 보이는 라디오 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던 당시 영상 SNS에 굉장히 많이 네, 나왔었는데 혹시 두 분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이게
2020년에 일어난 일일까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 왜냐하면은 하도 우리가 이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과거에 나오는 일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착각했는데 보니까 다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2020년에 이런 주제로 다시 말해야 되는가 제가 깜짝 놀랐고 네. 보는 내내 조금 되게 미안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네. 저도 영상을 보다가 이제 그 전에 그 시간도도 얼마 전에 이제 공개됐거든요. 한 8분 정도. 네. 그래서 그거 보다가 이제 결국 그 체포 영상 봤는데 사실 되게 잠잠했었어요. 그냥 만약에 체포할 거면 그냥 그대로 그냥 연행해도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차에서 끌어서 정말 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올리고 진짜 계속 그 괴롭히는 건 너무 즐기는 그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경찰 앞에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와 이게 그냥 분노 어떤 조절 장애인지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경찰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경찰이 깜짝이야. 어제인가 그저께 첫 재판 받았잖아요. 네. 이제 그 8분 동상에 이제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분이 5분 후에는 몸에 움직임이 없는데 나머지는 3분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계속 눌린다라는 맞아요. 그 사실도 알게 돼서는 얼마나 어떤 마음에 경찰이 사실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어떤 마음에 그렇게 놀고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전체 영상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되게- 그걸 눌러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정말 그 캡처된 사진 한 장만 봐도 너무 뭐랄까요? 좀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네.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너무 의문스럽기도 하고 차마 정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서 충격적이었죠. 되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뭐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진행이 되고 있고 시위는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참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요. 뭐 시위를 대표하는 구호들도 뭐 SNS상이나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테지만 뭐 이 구호들만 봐도 정말 뭐랄까요. 가슴을 울리는 그런 구호들을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위 과정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또 특별히 두 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했고 유럽까지도 지금 확산됐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최근에 지난 토요일이었죠. 그때 베를린 거의 2,000명 나와서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했었고 뮌헨에서도 300명 정도 평화 시위하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분데스리가 그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나중에 그 맞습니다. 옷을 벗고 Black Lives Matter 아니면 I Can't Breathe이라는 그런 그 적힌 그런 복장을 입고 이제 골 어떤 그 세레모니 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은 지금 SNS에서도 같이 동참하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제발 계속 평화 시위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국에서 이게 좀 많이 도를 많이 지나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가게들도 털기도 하고 뭐 그냥 일반 경찰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이게 좀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폭력적으로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업률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심한데 네. 약간 그거에 대한 어떤 그냥 뭐 그 분노를 약간 표출하는 그런 느낌도 받아서 이게 사실 트럼프한테 되게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자기는 질서와 법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오히려 자기 지지하는 사람한테 더 자기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유를 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 시위를 계속 이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트럼프에게는 아까 뭐 내리면 트럼프에게는 사실 뭐 자기 투표자들이 뭐 흑인 투표자가 발표밖에 안 됐어요. 지난 투표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는 이번에도 딱 이런 그 가게랑 이렇게 털기 시작했을 때 when looting starts, shooting starts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털기 시작하면 우리가 총 쏘기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같은 사건이 2016년도에 생겼을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셔서 16년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영도가 조금 전에 그 네. 한번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딱 되게 멘트가 아주 인상 깊게 들어오는 게
경찰들한테 이런 일들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약간 분위기 가라앉겠는데 지금 이번 미국에 있는 이 시위를 보고 사실 인도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뉴스도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네. 지금 록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 밖에 나와서 뭐 시위 같은 건 못하지만은 네. 어제는 유명인부터서 일반인들 다 SNS에서 이거에 대한 다 올리고 아, 그리고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흑인의 어제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분들의 분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았을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네. 면에서 이게 느낀다면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흑인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에 미국에 지금 10만 명 넘게 죽었을 때도 미국 사회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네. 한 명의 사망으로 왜 이렇게 놀라냐면은 코로나도 사람 걸릴 때 차별 없이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미국 경찰이 차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런 면을 들어보면은 또 어떤 고통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 관련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국 내에서 흑인 그리고 유색 인종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했다. 이런 네. 통계가 실제적으로 나왔고 뭐 취약했다는 부분이 경제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확진자 사망자의 객관적인 통계를 봐도 흑인과 유색 인종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흑인들 사이에서 유색 인종들 사이에서 잠재돼 있던 분노가 어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네. 폭발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독일 뉴스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을 연구하시는 이제 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확실히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비유적으로 정말 너무 말이 안 되게 그 흑인들이 많이 당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짚어야 되는데 아마 럭키 형 아까 말했던 그 사건은 2016년에 그 흑인이 차 운전하다가 뒤에 그 후미등 고장 나서 네. 그러니까 경찰이 총 쏘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뒤에 백라이트가 고장난 그 이후로.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루에 흑인 한 명이 경찰의 그 총상으로 이제 돌아가신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가 이 배경을 들었잖아요. 사실 미국의 역사 보면은 정말 흑인들한테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어제 정말 왜 이런 일이 나는지 또 하나 다큐를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면을 집중했냐면은 전 세계 인구의 5%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전 세계 25% 재수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13만 애멘먼트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똑같다. 재수자만 제외하고. 그래서 흑인들은 재수자를 만들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인종차별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고 독일 이야기도 아까 다니엘 씨가 해주셨습니다만 인도에서도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시위나 이런 건 일어나기가 좀 네. 어렵다 하더라도 혹시 뭐 인도 내에서 관련 보도나 기사들이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뭐 어차피 사람들이 집 밖에 못 나가니까 네. 오히려 이런 뉴스나 이런 보는 시간이 또 많아져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도 어제 인도 뉴스 내내 보니까 계속 이 뉴스가 거의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은 사실 인도도 얼마 전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시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인도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네. 자, 이 앞서 장원석 아나운서가 이 토론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종차별의 역사를 간단히 좀 짚어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인종차별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학창시절에 사실 좀 배웠어요. 네. 두 분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무조건 배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예 사회 관련된 그런 부분들 많이 배웠고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조건 봤던 영화가 The Green Mile이라는 영화예요. 아. 예, 톰 크루즈 아니고 톰 행스 나오고 행스. 네. 예, 그 영화를도 무조건 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도 거의 무조건 배우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학창 시절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무조건 있는 거죠? 네네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인도의 독립 운동의 제일 중요한 인도의 아버님 간디도 아프리카 프리토리아 도시에 기차 타다가 특급칸에 타는데 거기는 100인만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해서 네. 이 시위를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도 사실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교육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마틴 루터킹 뭐 말콤 엑스 이런 거 다 많이 나오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나요, 인도는? 인도는 일단 첫 번째는 간디 위주로 많이 배우죠. 아. 간디가 남아공에서 변호사 활동했을 때 네. 친구가 원래 남아공에서는 흑인들이 기차 특급관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표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간디의 백인 친구가 그 표를 구해주고 원래 표를 직접 사러 가면은 거절을 당했을 텐데 네. 친구가 받은 선물로 다는데 안에서 바로 쫓기라는 장면. 그러니까 영화에도 보면은 그 특급실에서 간디를 이렇게 표 확인한 사람이 이렇게 던지고 침도 밖에 던지고 거기서 간디가 인종차별에 대한 이 시위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예전에 그 정말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던 나라 가운데 그렇죠. 하나고 이제 네. 그 간디라는 인물이 인도 역사상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간디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시는 거고. 아마 인도에서는 간디와 만델라, 넬슨 만델라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많이 만델라도 사실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방문한 국가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인물 위주의 뭐 간디나 아니면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인물 전집 책을 통해서 좀 학생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네.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그렇고 세계사 시간에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역사를 배울 때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게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 그렇죠.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영화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역사 시간에 배우고 사실 역사 시간에 배우면 좀 어려우니까 저도 그때 뭐 영화를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람 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때 저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한국도 조선시대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런 인식이 그러니까 뭐 한국 수업 시간에 그때 노예라는 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배웠을 때는 사실 조선시대 어떻게 보면 그냥 노예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도 배우는 거죠. 계급제도 같은 것도 약간 충격적이었고. 네, 역사 시간 이런 거 공부했을 때 네. 이거 지나가는 일이니까 지금이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미래에 또 모이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역사가 넘어갈지가 또 이게 걱정이 되네요. 네. 그때 저도 그런 역사를 배우긴 했지만 제가 지금 어른이 돼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역사를 뭔가 시험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런 뭐 몇 년도에 무슨 제도가 있었고 어떤 게 있었다라고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이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종차별에서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하니라고 선생님이 뭔가 토론회장을 만들어줬으면 네. 어른이 됐을 때까지 충분히 그 교육이 이어지고 뭔가 좀 더 성숙하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식 교육은 여전히 좀 주입인 경우가 많고 시험에 맞춰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의미를 진정하게 좀 고민해보지 않고 좀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게 이제여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지금 이렇게 독일 사례 들여주셨습니다만 독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전역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 이슈를 이제는 정말 그대로 넘길 순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테고요. 그래서 뭐 코로나19보다 더한 질병, 더 많은 사망자를 낸 바이러스가 바로 인종차별 아니냐.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럭키 형도 말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차별 없이 다 이제 공격하지만 네.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그건 그냥 인간이 하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독일은 사실 이민이 제일 많이 오는 국가들이거든요. 미국 네. 1위고 1위고 독일은 2위인데 독일도 인종차별 좀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에 다시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문화들이 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그런 말 쓰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많이 이제 없애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단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은 사실 동독이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그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조사했는데 그 응답자들의 30% 이상 어떤 외국인 혐오 발언했었거든요. 서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응답자들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실업률이 높고 네. 교육 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어떤 빈부 격차를 없애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극복되는 것 같고, 또한 이제 응답자들의 그 수능 이상, 그러니까 고졸 이상의 교육자들은 그래도 웬만하면 그런 인종차별 들어간 그런 발언을 잘 안 하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교육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빈부 격차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건 없애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둘 다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충돌도 많고 빈부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한 사실 총기 그런 논란이 계속 나오지만 이게 금지시켜야 돼요. 이 총이란 놈을. 그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계속 네, 자기 맞습니다. 방어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사망자들이 나타나니까 그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네. 사건 몇 주 전에 그 백인 두 명에서 한 흑인 아침에 그 그냥 길거리에 뛰는 사람을 총사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엄청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거가 그렇게 보도 안 되다가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되게 충격 먹긴 했지만은 지금 이 와중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배경으로 지금 미국인 흑인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할 때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또 감염자가 생길 거고, 사실 자기의 생명, 자기 존재감, 자기는 자기의 권리 때문에 얼마나 그게 답답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네들이 무책임하게 지금 시위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약간 자별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전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 중 다수는 그저 인종과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인종차별은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현대사회엔 존재를 하고, 우리는 그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결국은 현실 속에서 배우면서 여전히 자라고 있다. 그게 바로 지금 현대 미국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뭐 얘기 중에서도 저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미국 내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들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미셸 오바마가 대통령 됐으면 합니다. 제가 미국 사람 아니지만은 미국의 정치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정치가 미국에 또 힘든 거 많지만은 전 세계에 또 어려움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사실 선거일을 써서 대통령 했으면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그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좀 뿌리 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는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도 어떤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지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지만 착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했는데 내가 속으로 이게 무슨 논리지? 그러게요. 그 러시아 사람이지만 착해요. 했더니 내가 약간 장난스럽게 야, 너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한다.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또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난 터키 사람 싫다, 아니면 난 중국 사람 다 싫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젊은 사람 중에 되게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본인이 인종차별하는 것 자체를 이제 인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큰 문제는 일반화인 것 같아요. 일반화. 근데 일반화 시키지 말라는 그런 교육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이제 사실 학문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어떤 현상을 보고 일반화시키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거 사실 대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네. 논문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독일 사람들은 다 재미없다라는 주장하고 이렇게 논문을 내면 안 되는 게, 그건 그런 논문도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다행히 없어요. 근데 그건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사실 일반화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교육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오히려 미국 내 인종적인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도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시위도 오히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위를 뭔가 좀 진정시키고 민심을 달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좀 편을 가르고 시위에 더 불을 붙이는 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화를 더 돋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when the looting starts, shooting starts 하는 거를 정말 사람들이 이 폭로가 올라오는데 그때는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거는 사람들의 감정을 제가 봤을 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이 조금 또 커지는 이유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제 또 어제 뉴스 보니까 트럼프가 또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시위를 강제 해산시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진짜 아예 개념이 없나 약간 이런 생각 들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 트럼프가 그 발언들 보면은 항상 이제 사실 그 흑인이 당했던 것에 대한 발언은 아예 없고 사람들 이제 가게를 털고 폭력적으로 시위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극좌 측에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비폭력 시위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자기 이미지 되게 잘 만들 수는 있거든요. 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인데 어제도 미국에 있는 그 친구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LA 위에서도 지금 헬기들이 다 떠 있거든요. 다 떠 있는데 정말 거의 그 계엄령 거의 SF 그 영화 한 내부 장면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다니엘 비폭력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그거는 간디겠죠. 정답 잘하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의 발언들 보면 항상 한쪽으로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네.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런 발언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폭력이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그 시위의 원래 의미가 퇴색이 되는 일은 없어야 네. 될 텐데 예. 그런 폭력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계속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이 시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거리에 네. 나서게 됐는지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미국 사회가 정말 이제라서도 이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관심 있으면은 이번 선거에는 정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해보고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가 해봤자 다시 만약에 그런 대통령을 뽑으면은 사실 미국 사람들 뽑는 대통령이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독일 뉴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연구하는 학자가 그런 말 했었어요. 사실 트럼프가 이런 상황에서 화해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램보 말투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램보 그 영화 나오는 그 램보 말투를 네, 쓰고 네. 있는데 실버스터 스텔론 나오는 네, 거.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 그 국민을 그런 이제 그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군을 그러니까 사용하겠다는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약간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군 투입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대부분의 반응이 이게 진짜 미국에서 나온 뉴스 맞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중요합니다. 문제거든요. 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이 문제다.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치나 발언이 잘못이다라고 말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인종차별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가. 이 네. 부분도 반드시 좀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일단 독일이나 인도의 경우는 인종차별 관련된 이슈 내부적으로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서 조금 기자를 찾아보다 보니까 세계에서 10개 제일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근데 2016년에 또 이게 또 뭐 언론 따라 뭐 다르겠지만은 한 언론에서는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옆집에 다른 민족의 사람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제일 있는 나라 이렇게 조사를 해놨더라고요. 네, 옆집에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다면 네네네. 불편함을 불편함을 느끼는 느끼는 정도. 거를 다른 민족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1위가 인도이더라고요. 51%로. 그리고 거기에서 10위가 한국이었어요. 30%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미국 얘기하고 다른 나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인도 내부에서도 인종차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우리도 계급 사회였고 또 다른 민족이나 뭐 외국이랑 같이 사는 게 이런 큰 숫자의 불편함이 사람들 많았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라서 네. 우리 사회도 조금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인도는 아마 어떤 식민지 역사도 있으니까 네. 외부 사람에 대한 맞습니다. 약간 기본적인 어떤 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독일은 이제 확실히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종차별 발언의 그 추세가
왔다. 그리고 그런 인종 차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옛날 동독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심해지고 있고 신나치 운동도 많아지고 유대인들 차별하는 거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 차별하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터키나 아랍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충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다행히도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2차 대전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반대 시위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나치들이 시위했을 때는 바로 반대쪽에서 바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네. 그 사람들의 목소리 아예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행히 있어서 조금 안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경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민자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단일 민족, 단일민족. 한민족. 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야. 이렇게 그렇죠. 배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인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고 나와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나 네. 나와는 국적이 다른 사람을 보면 약간 배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또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 김해 김씨 김수로 왕의 사모님이 인도 사람이죠. 공주였잖아요. 이 한민족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그렇게 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세계는 뭐 이런 단어 와중에 세계는 하나라는 단어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네. 저도 사실 처음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그러니까 듣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 약간 강조하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독일에서는 그건 너무너무 민감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심지어 히틀러가 많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레이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리아 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우리는 뭐 파란 눈, 뭐 금발 머리, 우리가 약간 이런 한 민족이 돼야 되고 약간 우수한 민족이라는 말 계속 섞고 하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독일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우리는 역사 시간에 맞습니다. 인도는 unity and diversity 단길함에 다양함이 있고 다양함이 네.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확실히 뭐 어떤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뭐 예멘 네.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 좀 계속 언급됐었고 네. 뭐 옛날에 어떤 바에서도 외국인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볼라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을 때 네. 이태원의 몇 개 말에 아프리카 출신들이 금지라는 표시를 아예 크게 해서 한 적도 있고 저도 몰랐어요. 한두 번 뭐 인종차별 당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네. 오늘 좀 이슈가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9877번님께서 먼 나라 일 같지만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동남아 사람들을 좀 무시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반성을 해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3553번님 늘 듣기만 했는데 오늘 용기 내서 참여해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생활 속 인종차별 우리에게도 정말 많죠. 지역 등 조심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세세하게 깊이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를 인종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한국인에게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다니엘 럭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